서연은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빠르게 남편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계란 샌드위치와 딸기 스무디는 민준이 늘 좋아하는 메뉴였다. 그녀는 부드럽게 식사를 식탁에 올려놓고 신문을 읽고 있는 민준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일어났어. 서연 고생했어. 별 말씀을요. 식사하고 회사 가야죠. 서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다. 매일 아침 민준은 회사로 가고 서연은 집에서 살림을 돌봤다. 그녀는 발코니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두고 정성껏 가꾸며 그들의 사랑 또한 함께 키워나갔다. 소박했지만 따뜻한 삶 그녀가 모든 화려함과 소란을 잊을 만큼 충분히 행복한 삶이었다. 하지만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최근 민준은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고 몸에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그는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그녀와 나누지 않았고 대신 몰래 전화 통화를 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아, 난 정말 모르겠어. 평생 이 작은 아파트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나는 더 큰 성공과 사회적 지위를 원해.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민주는 좌절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다. 걱정 마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난 당신의 재능을 믿어요. 민주는 차갑게 웃었다. 재능이 무슨 소용이야. 중요한 건 인맥과 돈이지. 당신이 조금만 더 좋은 집안이었다면 나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민준의 말은 칼날처럼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고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녀는 민준이 더 이상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예전의 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명예와 돈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변해버린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푸짐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민준이 예쁘다고 칭찬했던 하얀 드레스를 입고 촛불을 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계 초침만 묵묵히 움직일 뿐 저녁 식사는 차갑게 식어갔다. 촛불마저 다 타버려 테이블 위에는 슬픈 촛농 자국만 남았다. 민준은 자정 무렵에 돌아왔다. 그의 몸에서는 진한 술 냄새와 함께 낯선 여인의 향수 냄새가 풍겼다. 그는 테이블에 차려진 푸짐한 식사를 보고도 감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시간과 돈 낭비잖아. 난 이미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을 먹고 왔다고. 민준아,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결혼기념일이 뭐가 중요해.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놀면서 돈이나 축내는 쓸모없는 여자일 뿐이야. 생각해봐. 만약 당신이 부잣집 딸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 아니야. 민준의 잔인한 말은 화살처럼 서연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이 주연인 연극에 불과하며 민준은 그녀의 사랑을 이용하고 짓밟기만 하는 형편없는 연출자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연은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3년간 숨겨왔던 신분과 관련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은행 카드 열쇠, 그리고 낡은 휴대폰. 그녀는 열쇠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한때 살았던 펜트하우스의 열쇠였다. 민준, 당신은 스스로 그 길을 택했어. 그럼 나도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보여줄게. 서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다짐했다. 그때 휴대폰 벨이 울렸다. 낯선 여성의 전화였다. 서연은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잘 지내니? 아빠랑 엄마가 보고 싶어. 괜찮아요, 아빠. 걱정 마세요. 곧 집에 갈게요.
휴대폰 속 여성의 목소리는 강 회장의 아내, 즉 강수미, 캉수미의 어머니였다. 민준이 외도하고 있는 여자의 어머니. 서연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더욱 마음이 아팠다. 민준이 그녀를 배신했다는 것도 모자라 그 배신 뒤에는 그녀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민준, 내가 당신이 한 짓을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다. 서연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친 파도 속으로 그녀의 화려하고 권위 있는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독자 여러분, 제 1장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의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겼고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주는 계속해서 야망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까요? 서연이 돌아왔을 때 그는 과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게 될까요? 2장을 기대해 주세요. 서연, 애써 여는 민준, 민조은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전화를 끊고 차가운 눈빛으로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집이었다. 그녀의 낡은 휴대폰은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그녀의 아버지 서해그룹 회장이었다. 서연아, 너 정말 민준이랑 이혼할 생각인 거니? 아빠는 네가 힘들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와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니야. 아빠, 저 괜찮아요. 이제야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 자리를 찾을게요.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제 역할을 다할게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해그룹 회장은 안도했다. 그는 서연이 민준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슬픔보다 더 큰 결의가 느껴졌다. 그는 서연이 다시 일어서서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민준은 서연의 이혼 요구에 당황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이혼 요구가 단순한 화풀이라고 생각하며 그녀를 찾아갔다. 민준은 서연의 집 앞에서 서성거렸다. 그는 서연에게 사과하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올 생각이었다. 그때 그는 서연의 집 앞에 멈춰 선 검은색 리무진을 보았다. 리무진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내렸다. 그녀는 그가 알던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서연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이 항상 동경해왔던 서해그룹의 후계자 박서준, 박서준이었다. 민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서해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함께 그녀의 냉정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굳어 있었다. 서연은 민준을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무시하고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준은 서연의 냉정함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녀는 민준의 비열한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며칠 후 서연은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살았던 작고 초라한 아파트가 아닌 서해그룹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서연의 등장에 놀라움과 함께 궁금증을 표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제서야 서해그룹의 후계자로 등장했는지 알 수 없었다. 서연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서해그룹의 후계자 이서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서해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서해그룹은 앞으로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 서해그룹의 새로운 비전입니다. 서연의 당당한 모습에 기자들은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압도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서해그룹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한 기자가 서연에게 민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서해그룹 후계자님, 최근 남편이신 김민준 씨와 이혼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혼 사유는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네, 사실입니다. 저희는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서연의 단호한 말에 기자들은 더 이상 민준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의 냉정함에 압도되었다. 한편 민준은 서연의 기자회견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기자들 앞에서 자신을 언급하지 않고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둘러댔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의 기자회견을 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욕망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서연을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녀는 민준의 비열한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의 과거를 잊고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서연과의 이혼 후 민준은 텅 빈 아파트에 홀로 남았다. 그는 서연이 떠난 자리에 앉아 그녀의 낡은 옷들을 만지작거리며 후회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녀를 대신할 누군가를 찾아 헤맸다. 그는 서연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녀의 지위를 탐내기 위해 서연을 닮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는 아무리 찾아도 서연과 같은 따뜻함과 순수함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의 빈자리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한편 민주는 강수미 캉수미와 결혼을 준비하며 자신의 야망을 키워나갔다. 그는 수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합병하여 자신의 회사를 더욱 크게 키울 계획이었다. 그는 수미의 아버지에게 서해그룹과의 합병을 추진해달라고 부탁했다. 수미의 아버지는 민준의 뛰어난 능력과 야망에 감탄하며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민준과 서해그룹의 합병을 추진하며 민준을 자신의 사위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민준은 자신의 야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서연을 잃었지만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곧 무너져 내렸다. 서연이 서해그룹의 후계자로 등장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민주는 서연이 서해그룹의 후계자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유가 그녀의 복수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기자회견을 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비난과 조롱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함께 서연의 냉정함에 압도되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욕망과 함께 그녀를 향한 복수심을 불태웠다. 그는 서연을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민주는 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그는 서연에게 사과하고 그녀를 다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올 생각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을 직접 찾아갔다. 그는 서연의 펜트하우스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때 서연이 리무진에서 내렸다. 그녀는 그가 알던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서연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웠고 거부할 수 없는 위험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민준이 항상 동경해왔던 서해그룹의 후계자 박서준, 박서준이었다. 민준은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나는 너를 사랑해.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무시하고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준은 서연의 냉정함에 상처받았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욕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되찾고 그녀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고 나서야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를 향한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그녀는 민준의 비열한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의 과거를 잊고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한편 민준의 회사에 위기가 닥쳤다. 서해그룹과의 합병은 무산되었고 수미의 아버지도 민준과의 관계를 끊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절망했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서연은 민준의 부탁을 거절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차례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민주는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야망은 끝없이 추락했다. 그의 인생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민조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서해그룹과의 합병은 무산되었고 강수미의 아버지마저 그를 외면했다. 그의 회사는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직원들은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다. 그는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후회했다. 그는 서연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찾아가 그녀의 용서를 구하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한편 서연은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살았던 작고 초라한 아파트가 아닌 서해그룹의 가장 높은 빌딩에서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서해그룹을 더욱 크게 키웠다. 그녀는 민준과 함께 살았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었지만 그 미소는 민준이 알던 순수하고 착한 서연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는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의 미소였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서해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장에는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사업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서연을 향해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그들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박서준이 서 있었다. 서준은 서연의 뛰어난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에 감탄하며 그녀를 향한 존경심과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주는 서연이 참석한 파티장에 몰래 들어왔다. 그는 파티장의 화려함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서연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보석들을 걸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가 알던 순수하고 착한 서연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서준이 서 있었고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민주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완전히 잊고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민주는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함께 서연의 행복한 모습에 압도되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는 욕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야망은 끝없이 추락했다. 그의 인생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때 수미가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수미의 말에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수미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수미의 뒤에서 그녀의 아버지 강 회장이 나타났다. 강 회장은 민준을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김민준 자네는 우리 딸을 이용해서 서해그룹의 재산을 빼앗으려 했지. 나는 자네의 비열한 본성을 알고 있었네. 이제부터 자네는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걸세. 강 회장의 말에 민준은 절망했다. 그는 수미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야망은 끝없이 추락했다. 그의 인생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서연은 파티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민준과 수미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비열한 본성과 수미의 악랄한 본성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거짓된 사랑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녀는 이제 민준과의 과거를 잊고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민준은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회사는 파산했고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떠났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는 서연 이 자신에게 했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그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인생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한편 서연은 서해그룹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의 과거를 완전히 잊고 서해그룹을 더욱 크게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서해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 알던 순수하고 착한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였다. 서연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박서준, 박서준이 서 있었다. 서준은 서연의 아픔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의 곁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그는 서연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꿈을 존중하고 그녀의 열정을 응원하며 그녀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갔다. 그는 서연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서준과 함께 서해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장에는 수많은 유명인사들과 사업가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모두 서연을 향해 찬사를 보냈다. 서연은 그들의 칭찬에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서준이 서 있었다. 서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서연은 서준과 함께 그녀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발코니에 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지고 도시의 불빛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 씨,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돌려받을 차례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서준은 당황했다. 그는 서연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서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민준이 알던 순수하고 착한 서연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는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의 미소였다. 그녀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 씨, 당신은 내게서 나의 심장을 빼앗아갔어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나의 심장을 되찾을 차례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나의 심장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나의 심장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서연의 말에 서준은 그녀를 꽉 안았다. 그는 서연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 서연은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심장을 빼앗겼고 이제 그에게서 자신의 심장을 되찾고 싶어 했다. 그는 서연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연 씨, 이제부터 당신의 심장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도시의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다. 민주호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거렸다. 그의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그의 이름은 재계에서 매장되었다. 그는 빈털터리가 되어 거리를 전전하며 한때 자신이 멸시했던 서연의 삶보다 더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서연의 이름을 외쳤지만 이미 그녀의 곁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매일매일 후회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한편 서연은 박서준과의 사랑을 키워나가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과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서준과 함께 서해그룹을 더욱 크게 키웠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서해희망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젊은이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꿈을 지원했다. 서연은 서준과의 사랑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서연은 서준과 함께 서해희망재단에서 후원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전시회에 참석했다. 전시회장에는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서연은 그들의 열정과 꿈에 감동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바로 민준이었다. 민준은 남루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로 전시회장 한 구석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이 알던 깔끔하고 젠틀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서연과 서준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서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향한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는 욕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서연은 민준을 발견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다가갔다. 민준은 서연의 모습을 보고 당황했다. 그는 그녀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민준의 앞에 서서 말했다. 민준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고 이제 나는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차례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서연의 차가운 말에 민준은 절망했다. 그는 서연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서연은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민준이 알던 순수하고 착한 서연의 미소가 아니었다. 그녀의 미소는 냉철하고 단호한 사업가의 미소였다. 그녀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내게서 나의 심장을 빼앗아 갔어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나의 심장을 되찾을 차례예요. 당신은 이제부터 내가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나의 심장을 돌려받기 위해 내게서 나의 심장을 빼앗겨야 할 거예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그녀의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다. 서연은 그에게서 자신의 심장을 빼앗겼고 이제 그에게서 자신의 심장을 되찾고 싶어 했다. 그는 서연의 진심을 느끼고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때 서준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연 씨, 이제 그만 가요. 당신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고 당신의 사랑은 나의 사랑이에요. 서준의 따뜻한 말에 서연은 서준의 품에 안겼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갔다. 세월이 흘렀다. 서연과 서준은 함께 서해그룹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고 서해희망재단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조은과의 과거를 완전히 잊고 서준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편 민준은 여전히 절망의 나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거리를 전전하며 한때 자신이 멸시했던 서연의 삶보다 더 비참한 현실을 마주했다. 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서연의 이름을 외쳤지만 이미 그녀의 곁에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를 매일매일 후회하며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비열한 행동들이 떠올라 그녀 앞에 설 용기가 없었다. 그는 서연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사랑은 그녀의 재산과 지위를 탐내는 욕망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결과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인생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서준과 함께 그들이 처음 만났던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지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았네요. 서준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이 도시의 영원한 희망이 되었어.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도시의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날 밤 서준은 서연에게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넸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줘.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만을 지켜줄게. 서연은 서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서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궁궐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서 조촐하게 열렸다. 그곳에는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서해희망재단에 도움으로 꿈을 이룬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서연은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과 평온함이 가득했고 그녀의 눈빛은 서준을 향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으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이 도시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 후 서연과 서준은 서해 희망 재단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들은 단순히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서연이 과거에 엽서로 위로를 건넸던 사람들처럼 삶에 지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활용하여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고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서연은 직접 여왕으로서 이 모든 시설의 디자인을 맡았다. 그녀의 디자인은 항상 따뜻하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 지민은 여왕의 든든한 연인이자 이 나라의 가장 뛰어난 학자가 되었다. 그는 궁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연구소를 설립하여 현대의 지식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데 힘썼다. 그는 젊은 학자들을 모아 물리학, 수학, 천문학 등 현대 과학의 원리들을 가르쳤다. 그는 자신의 지식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룬 것에 감사하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세월이 흘러 서연과 서준에게는 사랑스러운 딸이 태어났다. 그들의 딸의 이름은 김은서로 서연과 서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김은서는 엄마를 닮아 따뜻한 마음씨와 아빠를 닮아 총명함을 지닌 아이로 성장했다. 김은서는 엄마의 손을 잡고 서해희망재단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빠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사랑을 배웠다. 그녀는 부모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으며 이 세상에 빛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라났다. 어느덧 김은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서연과 서준은 딸의 손을 잡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섰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지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곳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제가 이제는 이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찾았네요. 서준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내가 이제 당신과 함께 이 도시의 영원한 희망이 되었어.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도시의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다. 서연과 서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들이 세상에 남긴 따뜻한 흔적은 영원히 남아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봉사 정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꿈은 도시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로이난투 타츠키아. 독자 여러분, 제7장 이야기의 마지막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연과 서준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사랑과 지식 그리고 헌신이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막을 내렸지만 그들이 남긴 가치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가을의 희미한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이서연 리 서연의 단잠을 깨웠다. 그녀는 기지개를 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거실에서 풍겨오는 커피향을 음미했다. 이 향기는 남편 김민준, 김민조은과 결혼한 지 3년째 되는 그녀의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서연은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한 명의 소박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민준을 만나 순수하고 계산 없는 사랑을 시작했다.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진실을 찾고 싶었던 그녀는 명문 서해그룹 회장의 유일한 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삶을 택했다. 그리고 그녀는 민준에게서 그 진실한 사랑을 찾았다고 믿었다. 민준은 똑똑하고 젠틀하며 야망 있는 남자였다.